자, 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오늘 시장 그래도 코스피가 좀 오르고 있고 코스닥도 상승 탄력을 확대하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어서요. 과연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어떤 쪽을 좀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좀 이제 시장 수익률보다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이동근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 시장 전망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언제까지 이런 식의 그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게 될까요? 사실 오늘 이제 그나마 오늘 오후장 들었으면서 양 시장 모두 좀 상승폭을 확대시킨다는 점은 좀 고무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이제 그 뉴욕 시장이 하루 쉬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로 하루 쉬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변수가 지금은 그 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이런 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변수들이 없는 게 호재일 수도 있어요, 사실. 네. 그만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한데 저는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장세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네. 결국 여기서 이제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결국 지금 지수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대형주들이 묶여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뭔가 이런 그 이슈가 워낙 강한 이슈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이 그 안에 그냥 삼켜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그야말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이런 작은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지수는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 이렇게 강력한 악재 요인이 상존한 상황에서 저는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수 움직임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금은 개별 업종이라든가 테마라든가 이슈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쪽에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는 쪽도 그런 쪽이고요. 네. 결국 저는 이제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저희가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거 먼저 짚어볼게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오늘도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에 대한 식약처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거래가 정지된 상태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 기업이 그런 것도 아닌데 괜히 다른 기업 때문에 이 심리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내 기업에게까지 악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옛날에 한미약품 사태 때도 그랬었고요. 이번 건 어떨까요? 일단 과거에 지금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사실 이 제약바이오의 센티멘트가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는 약간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차별화가 되는 이제 그런 흐름들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사실 오히려 이 코오롱 생명과학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다른 쪽의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게 네. 한쪽의 불행이 한쪽에 이제 행복이 되는 건데 그야말로 지금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또 한편으로는 악재가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악재가 빨리 좀 정리되는 것이 오히려 제약바이오 이 섹터를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이제 물론 이게 그 전반적인 어떤 업종의 센티멘트에는 영향을 주긴 줄 겁니다. 하지만은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실보다는 득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그리고 일단 제약바이오 주들이 상당히 좀 오랫동안 좀 못 가고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측면에서 오히려 제약바이오 업종에는 조금 더 호재로 인식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결정적으로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아시다시피 항상 그 어닝 시즌에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뭔가 이제 그 기술 수출이라든가 또는 이제 임상의 결과라든가 이런 좀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환경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쪽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이제 주가가 좀 싸 보이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시각입니다, 사실. 일 잘하는 기업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딱히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저평가된 기업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도 기업을 잘 가린다면 매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업종도 한번 볼게요. 사실 자동차 업종 하면 예전에 차화정이라 그래서 급등도 많이 경험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중후장대 산업이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잘 올라가는 것도 좀 보기 드문 경우라서 이미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전망을 좀 내려주시면요. 사실 이제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면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선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또 이제 우려도 나오는데 네. 어쨌든 간에 실적 측면에서 먼저 바닥을 찍었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좀 부진해요. 네. 그런 가운데서 그나마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차는 먼저 바닥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닥을 찍고 터닝을 먼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뭐 이제 말씀드린 그 기저 효과 거기다가 이제 신차 출시 효과 뭐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그 SUV 이런 쪽에서의 어떤 호조 뭐 이제 펠리세이드라든가 텔룰라이드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잘 팔린다는 거죠. 사실 네. 굉장히 늦게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늦게 뛰어든 거에 비하면 지금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신형 소나타가 이번에 출시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좀 확장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를 떠나서 이제 현대 글로비스라든가 위아라든가 만도 같은 범현대차 계열사들의 실적 호전이 또 수반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글로비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통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선반영된 측면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먼저 바닥을 찍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 가장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걸로 보이세요? 그러면? 일단 저는 뭐 글로비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산업들이 서로 얽혀 있어요. 네네.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잘 팔리고 수출이 잘 되면은 글로비스의 어떤 운송 사업이 그렇죠. 네. 번창할 수밖에 없고 또 위아나 만도의 부품 사업이 잘 될 수밖에 네네. 없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토미바퀴처럼 물려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 턴어라운드는 곧 범현대 그룹의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와 맞물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현대가라기보다는 이제 현대차가 뭐 네, 알겠습니다. 자, 영화 기생충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정말 수상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또 그러면 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잘 나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우리나라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세요? 뭐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시장 자체가 어떤 플랫폼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라든가 워낙 이제 그 어떤 기세를 떨치고 있고 또 이제 거기다가 뭐 디즈니라든가 이런 그 글로벌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플랫폼 시장으로 진출을 하면서 그만큼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든가 또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넷플릭스에 지금 많이 수출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값을 받고 이제 팔리고 있다는 부분들. 결국 이러한 컨텐츠, 잘 만든 컨텐츠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이번에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칸 영화제의 어떤 그 황금종려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미디어 산업에서의 어떤 하나의 또 이제 이정표를 형성을 했다는 부분.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영화에 대한 위상이 높아진다는 부분이고 더 이제 여기서 이제 파급 효과들이 더 커질 거란 얘기죠. 이게 이번 이제 그 칸 필름 마켓에서도 우리나라 영화의 반응이 이제 좋았다는 그런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 결국 이러한 수상이 어떤 이제 판매로 연결이 되고 향후에 어떤 흥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최근에 이제 이제 대작 드라마인 아스달 연대기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제작비가 비싼 게 아니냐 네네. 이런 우려 때문에 또 이제 그 스트레이 드래곤이 좀 빠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 어떤 이 산업 자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흥행 산업입니다. 결국 흥행에서 주가가 좌우가 돼요. 이게 사실 과거에도 이 엔터테인먼트사들도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특징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얼마나 좋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 네. 이러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뭐 이제 지금 이제 제이 컨텐츠라든가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을 좀 갖춰 놓은 이런 업체 중심의 투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결국 CJNM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이제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런 그 어느 정도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갖춰지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포인트가 아닌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바른손 ENA를 1,300원에 샀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불가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생충이 이런 결과를 낼 줄 안 낼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쪽이 조금 더 유망해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맞출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자, 한 가지 이거는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요.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MSCI 중국 지수 편입이 완료되는 시점이 오늘이잖아요. 근데 좀 불안한 게 올해 그 중국 비중을 늘리는 게 두 차례가 더 남아 있어서 5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올해 두 차례는 더 우리가 이런 힘든 시간을 겪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좀 가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데 단순히 이 원인을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파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네. 사실은 이게 MSCI 그 지수의 어떤 조정과도 연관이 돼 있는 매물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8월, 11월 두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A주의 비중을 5%에서 20%까지 늘리거든요.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사실 요번에 이제 5월 비중 조정으로 그 우리나라 EM지수 비중이 한 0.5% 정도 축소가 되는데 사실 그것도 상당히 시장이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이슈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8월, 11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넘어갈 수가 있느냐. 물론 이제 뭐 비중 감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도 작용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이슈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이제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향후에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매물로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 했던 이야기를 총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것처럼 전반적인 시장에서 빠져나갈 요인들은 몇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지수에 집중하는 것보다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계속 업종별로 또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괜찮은 것들을 찾아보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린 겁니다. 자, 오늘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이동근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